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신이 지금 바로 연금 저축을 시작해야 되는 진짜 이유 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펀드든 연금 저축 보험이든 이 두 가지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 연금 저축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세제 혜택인데 지금 표가 나오실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가 12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면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해마다 연금저축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월급과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서 최고 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 퍼센트는 16.5%까지 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50세 이상 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세액공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연금저축을 납입하고 계시거나 연금저축 펀드를 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은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빨리 추가 납입하셔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제 혜택 관련된 건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두 번째 과세 이연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30대 초반이라 하시면 은퇴하실 때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남으신 거죠. 더 길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간에 정리를 하지 않고 납입하는 금액에 계속 돈이 불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 이자 소득세를 계산하고 금액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돈이 굴러가도록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에 과세하느냐? 내가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때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내가 납입하는 금액들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즉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저율과세라는 건데 세제 혜택도 받고 납입 기간에 그리고 돈을 계속 굴려서 놔뒀다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게 되면 작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 개시하는 나이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70세 이전 같은 경우에는 5.5% 그리고 80세 이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의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자소득세 15.4%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낮은 금액으로 저율 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금저축 보험이든 연금저축 펀드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하느냐? 이 세 가지 효과가 다 결합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그 돈을 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이 찍고 있는 지금이 12월 중순인데요. 여러분 지금 증권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떠세요? 빨간불 계속 들어오고 있죠? 막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거릴 겁니다. 작게는 3천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우리 예금이나 일반적인 펀드에 있다면 그거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깨고 싶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는데 보태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율과세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납입이 끝나고 돈이 굴러가는 기간 동안 절대로 이 연금을 깰 일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세제 혜택 우리가 16.5% 받았지 않습니까? 낮게는 13.2%에서 최고 16.5% 정도 받으실 텐데 이 세제 혜택 받은 것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16.5%를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세제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돈은 계속 납입을 하시고 굴려갈 수 있고 이 돈을 노후의 안정적인 금액으로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율과세. 이게 싫어서 이제 비과세 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좀 반대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200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보다 약간 낮은 금액, 자 예를 들어서 9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씩 매년 받는 금액이라면, 매월 받는 금액이라면 그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을 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변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왜? 내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소위 말해서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율과세고 종소세 대상이 120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연금 재산 몇 억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깨면 세제 혜택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깰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종소세 대상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거 좀 더 받으셔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연금으로 내가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중간에 깰 일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내 연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고 은퇴하시고 나면 국민연금 받으실 겁니다. 얼마를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에서 뭐 작게는 4,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는 금액을 받으실 거고요. 개인연금에서 이 정도 되는 금액 한 90에서 100 정도를 받으신다면 물론 이제 훗날 기준이긴 합니다만 현 기준으로 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받게 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의 노후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인출이 편한 곳에 놔두거나 중간에 깨었을 때, 중간에 해지했을 때 나에게 페널티가 없는 곳에 놔둔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깨버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자산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신 분들이라면 이 연금을 깨겠다는 생각들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세제 혜택 때문에 강제로 해지할 일이 없어지는 거고 종소세 때문에 연금액을 높여서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풍족한 생활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최소한의 내 삶을 지켜주는 그런 기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금저축을 하셔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설득이 좀 되시는가요? 우리가 연금 저축을 넣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함인 겁니다. 뭐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배부른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통해서 내 노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금 저축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좋은 상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아마 지금 창이 아마 뜰 건데요. 내 연금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연금을 다 모아놓은 곳이 어디냐면 통합연금 포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내가 납입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연금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고 바로 되지 않고요. 보통 3일 이후에 내 연금을 자료를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서둘러 회원을 가입하셔서 한번 내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이 연금 저축을 잘 활용하셔서 내 노후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